이곳은 제한속도 50이고요. 사고 지점에서부터 60으로 바뀌는 곳입니다. 어떤 사고였는지. 펑크만 밤에 맞은편에 차량 불빛. 이러. 어허. 언제쯤 커브키 살 돌죠?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쯤에 있네요. 맞은편 차량 불빛 오고. 불박차 잘못 있습니까? 잘못 없습니까? 투표 시작. 여기부터는 60이고요. 여기는 50이래요. 잘못 있다가 한 분 계시네요. 예. 사망사고입니다.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요? 두 분이 유죄, 나머지는 무죄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23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운전자 보험은 있어요. 운전자 보험 옛날 거예요. 2021년도에 가입했습니다. 구속된 경우와 정식 기소된 경우만 됩니다. 약식 기소된 경우에는 약식 기소된 것에 대해서 피고인이 정식 재판 청구한 경우는 안 돼요. 진짜 이거 무진짜 이거 거의 뭐 신석기 시대 거예요.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으려고 그러면 하여튼 기소가 돼야 돼요. 구속되거나. 요즘은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00건의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에서 구속되는 경우는 한 건 정도 있을까 말까 해요. 음주 사망사고, 민식이법 위반 사망사고, 뺑소니 사망사고. 그거 아니면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96%가 무죄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검찰에서 무혐의 받으면 변호사 선임비 안 나와요. 이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한속도 50이고요. 60일, 불박차 속도는 60일이랍니다. 혹시 도로교통공단에서 회피 가능성 분석했나요? 그런 거 안 했대요. 검사가 약식 기소를 했답니다. 검사가 약식 기소하면은 그럼 변호사 선임비 안 나와요. 변호사는 선임했대요. 운전점에서 1억 원에 합의가 됐고요. 변호사는 무죄는 안 나온다. 합의해서 집행유예 나오면 다행이다. 합의하면 집행유예 100%예요. 근데 변호사들이 잘 모르는 분들 계세요. 합의하고 집행유예 받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했대요. 그래서 경찰에서 합의했고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 없어도 집행유예는 100%죠. 근데 검사가 벌금형. 그리고 벌금 내고 끝냈어요. 벌금 500만 원? 네. 그죠? 벌금 500만 원. 변호사 선임 1000만 원 했대요. 1000만 원 했는데 처음에 550만 원 주고 나중에 450만 원은 나중에 주기로 했는데 아직 못 줬대요. 그러니까 변호사 450만 원 내놔라라고 지금 안 하면 이제 민사 걸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나 봐요. 아직 주지 않았고요. 제가 오는 쪽은 50이었고 사고 지점부터 60으로 바뀌는 거예요. 변호사가 뭘 해줬나요? 예, 변호사가 뭘 해줬나요? 그랬더니 변호사는요. 원래 이게 2천만 원 나오는데 정식 기소되면 근데 변호사가 한 600인가 700인가 처음 불렀대요. 그러면서 이거 나중에 운전자 보에서 돈 나오니까 분납으로 1000만 원 하자. 그게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했대요. 그 변호사는 기소될 거를 생각한 모양이에요. 1차 경찰 조사 때 혼자서 경황이 없어서 1차 때 시속 100이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나중에 61.8로 나온 거예요. 2차 조사를 해야 됐는데요. 1차 때는 변호사 없었고요. 2차 조사 때 이거 어차피 무죄 안 돼. 이거 벌금형도 안 돼. 그냥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 그래. 형량을 줄이자. 그래서 2차 조사할 때는 변호사가 같이 경찰서 가기로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았대요. 혼자 가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혼자 가서 조사받았고 처음에 속도 100으로 1차 조사했는데 2차에서는 경찰이 이거 배가 안 나오는데 60일로 이제 그래 정정했대요. 경찰 끝났대요. 변호사가 피해자 측 그 피해자 유족들을 하고 전화하고 원만하게 합의해 줬대요. 그래서 변호사가 도와준 거는 형사 합의를 도와줬답니다. 운전자 보험은 2021년 5월에 가입했고. 근데 이게 변호사 말대로 집행유예 받았으면은 정식 기소됐으면 운전자 보험 돈이 나올 텐데 돈이 하나도 안 나오네. 약식 기소됐으니 이런. 그래도 하여튼 약식 기소돼서 끝났으니까 다행이죠. 그런데 이분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는 제가 나이도 어려서 아무것도 몰라서 빨리 해결하려고 변호사는 다 맡기고 벌금 500만 원 나와서 그냥 끝냈어요. 제가 취업 준비 중인데요. 이거 내가 가고 싶은 데서 벌금 전가? 그럼 나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이거 재심 청구하려고 합니다. 과연 내가 이걸 피할 수 있는 사고였느냐 아니었느냐? 시속 50일 때 과연 내 정지거리가 되느냐 아닌데 이걸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올려보는데요. 만약에 제가 재심 청구하면은 재심 가능성이 있나요? 무죄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아까 무죄가 96%,
유죄가 4%였습니다. 재심 가능성이 있나요? 재심 청구 가능하다. 안 된다. 투표 시작. 이 쉬운 걸 뭐 이렇게 투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재심 안 돼요. 이거 투표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해본 거예요. 이거 재심 안 됩니다. 재심은 어떨 때 할 수 있는 건가요? 재심 이유. 재심 사유가 있는데 여기 없어요. 본인이 다 인정했잖아요. 누가 증언에 의해서 이게 재판이 됐나요? 본인이 내 잘못 인정했잖아요. 변호사가 그렇게 잘못 인정하라고 그랬잖아요. 잘못 인정해서 교통사고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망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사합의했습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재심 사유 아닙니다. 해당되지 않아요. 1심에서 잘못했다고 인정해놓고 항소심 가서 무죄 주장하는 거 그것도 안 받아들여줘요. 물론 이런 경우 있어요. 2심에서 이거 잘못 하나도 없는데 근데 너무 내 차에 누군가 사망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변호사님, 판사님 제가 무조건 다 잘못했습니다. 저 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거는 6개 밑에 차가 지났는데 6개에서 사람이 뚝 떨어져서 부딪힌 거예요. 근데 1심 판사가 인정하니까 자백하니까 그냥 유죄를 인정했어요. 근데 항소했어요. 항소심 보니까 판사가 볼 때 이걸 어떻게 피해?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무죄가 될 수도 있지만 1심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해놓고 그걸 나중에 항소심에서 무죄 다툰다? 받아주지 않고요. 이미 끝난 사건 이거 재심 사유가 아닙니다. 끝났어요. 그런데 어떤 직장에 가시려고 그러나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교통사고 벌금 전과 사회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공무원 되는데도 지장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사고에 있어서 맞은편에 저쪽에 라이트 불빛도 있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언제 처음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살짝 커브길인데 게다가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고 약간 커브길이에요? 그럼 이때쯤이겠죠. 요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시속 50일 때 한 26m, 요즘 좀 줄여서 한 23점 얼마라고도 하던데요. 저 피할 수 있나요? 저 주장을 했었어야지.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해달라고 그랬었어야죠. 그 변호사 없었어도 그 변호사 있어갖고 오히려 더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에이그. 근데 운전자범이 꼬물이라서, 예꼬자. 꼬물이라서 변호사한테 지금 550만 원 줬고요. 그리고 또 450만 원 또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게 별로 없는데 그거 다 줘야 되나? 운전자범 한 달에 보통 한 15,000원, 17,000원 내죠. 싼 거는 10,000원 내고요. 1년에 20만 원 치자고요. 1년에 20만 원이면 지금 550만 원이에요. 몇 년치예요? 25년치, 27년치. 그리고 또 450만 원 더 줘야 되면은 50년치. 그 옛날 운전자범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요청했었어야 돼요. 사고 회피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운전자범 옛날 거 진짜 도움 안 됩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한속도 70도로예요. 자, 이제 결혼을 약속한 둘이서 밤에 제한속도 70도로 가는데 아이고 가로등도 없는 곳에 불파차 속도 60 정도? 60 좀 넘는 것 같아요. 가다가 도로를 검은 옷을 입고 걸어오는 사람. 잘못 있나요? 사망사고입니다.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요? 투표 시작. 여러분들은 100% 무죄라는 의견입니다. 불박차 운전자가 젊어요. 30대 초반이에요. 공기업에 취업한 지 이제 한 1년 돼갑니다. 공기업의 직원은 이제 공무원하고 똑같아요. 집행유예 받으면 그만둬야 됩니다. 변호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벌금형 받지 못하면은 전 공무원 그만둬야 돼. 공기업 그만둬야 돼요. 운전자 보험은 있나요? 운전자 보험이 있대요. 이게 2022년 12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운전자 보험. 한 달에 1,300원씩 내고요. 사망사고일 때 형사합의금 1억 5천 나옵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3천 나와요. 근데 이게 경찰 조사 단계는 포함이 아니에요. 정식 기소되거나 하여튼 기소가 돼야 돼요. 변호사님 도와주십시오. 이번 사고 아직까지 이런 사고에서 무죄는 찾아보기가 힘든데 이거 한번 싸워볼 수 있다. 근데 무죄가 안 되더라도 맞아요. 무죄가 안 되면 그러면 법원에 가서 하여튼 벌금 해달라고 한번 해보자. 근데 만일 이게 경찰이나 검찰에서 무혐의 나오면 어떡할래?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럼 변호사비가 안 나와. 아버지 뭐 하셔? 농사 지으신대요. 몇 평? 1,500평. 1,500평은 그거는 집에서 그냥 먹는 가족들 먹는 거지. 이제 공기업 다닌 지 1년 되고, 그 결혼할 어린 아가씨도 둘이서, 둘이 돈 모아둔 거 얼마나 있어? 모아둔 거 있으면 결혼 자금 보태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돈 없대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해달라고. 이거 시골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충청도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왜 운전자 보험, 이때 이미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나왔을 때예요. 그런 것도 못 봤어? 했더니 신경 안 썼대요. 그러면 나중에 기소된 다음에 찾아와. 그래도 불안하대요. 변호사님 지금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럼 둘이서 500만 원 준비해라. 만약에 기소 안 되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무혐의를 끝나면 500만 원을 끝내고 기소되면 3천만 원 나오니까. 근데 이거 기소돼야 좋겠다. 제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했더니 아니죠. 아니지. 기소되면은 나는 3천만 원 받아도 좋고 그리고 자네 돈은 안 내도 되잖아. 기소 안 되면은 나는 3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게 500만 원으로 줄어들고 자네 돈 500만 원 내야 되잖아. 했더니 그래도 저 기소 안 되면 더 좋죠. 일단 싸워보자. 제가 그때 뭘 했느냐. 밤에 이게 블랙박스 좀 어두워요. 근데 가로등이 없어요. 밤에 가로등 불빛이 몇 미터나 비춰질까? 한 40m 정도 비춰지겠지 겨우. 그럼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몇 미터에서 보일까? 그걸 도로교통공단에 분석해달라고 그러자. 그 결과 국내 자동차 전조등 하향등이요. 일반적으로 승용차 하향등일 때 40m다. 차가 높은 차는 흰색 옷을 입으면 한 57m에서도 보이더라. 근데 검은색 옷은 30m에서 보인다. 그럼 시속 거기 제한속도 70이에요. 시속 60 조금 더 돼요. 시속 60일 때 34m가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피하지? 결국 밤에 어쩌란 얘기냐. 안 보이는데.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근데 이거 57m 이거 실제로 이게 안 보여요. 30m 이것도요. 이거는 이러고 있으면서 카몬 나는 안 움직이고 걸어오는 사람을 측정했을 때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교통안전공단에서 분석해 보니까 검은 옷은 29m, 흰 옷은 43m에서 보인다는 겁니다. 그 결과를 잠깐 보고 갈까요? 교통안전공단에서 분석한 결과. 자, 보행자를 식별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데요. 어떻게? 방법이 어떤 방법? 첫 번째 시험은 어두운 밤에 주행을 할 때 검은 옷을 입은 보행자를 식별할 수 있는지 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알아보는데요. 실험은 보행자가 다가오면서 식별 가능한 선에서 스톱! 멈추는 방법으로 택했습니다. 주행용 하향등을 켰을 때는 29m, 상향등을 켰을 때 약 79m의 거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행자가 밝은 흰색 계열의 옷을 착용하면 어떨까요? 하향등 기준 43m에서 식별이 되었고, 예. 요건 이러고 있을 때죠. 갈 때는 훨씬 더 줄어들죠. 갈 때는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죠. 근데 이렇게 할 때도 도저히 못 피한다. 그래서 아까 그 사망사고요. 경찰에서 무혐의 받았어요. 불박차 속도, 여기는 가로등이 없고요.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었고요. 불박차 한 62.8이었어요. 그리고 62.8로 갈 때 정지거리가 36.8m다. 근데 보이는 거 30m. 어떻게 피하느냐? 못 피한다. 그래서 무혐의 받았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그거도요. 그래서 과연 언제쯤 보였겠느냐? 피할 수 있었느냐? 정지거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 변호사님은 이거 인정하고 선청구하자고. 그 형사합의는 도와줬다는, 형사합의는 당연히 도와주는 거죠. 그 형사합의 본인이 했어도 되는 건데 만약에 경찰에서 합의한다면 검찰에 가서 검사한테 저 합의할게 형사조정해 주세요 하면 해주거든요. 그럼 합의 좀 부드럽게 잘 될 수 있어요. 가능성이 높아지죠. 저렇게 경찰 단계부터 처음부터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요청해서 만약에 그랬는데 이거 피할 수 있다라 나온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미워할까요? 괘씸죄 적용될까요? 아니에요. 예. 겨우 몇 미터 차이로 피할 수 있다 나오면은 진짜 이 사람 억울하겠는데 오히려 그런 분석을 해놔야죠. 근데 변호사들이 잘못 인정하고 그냥 선처구합시다. 쉽게 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억울해서 변호사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운전자 보험이 없거나 옛날 운전자 보험은 변호사 도움 제대로 받지도 못하면서 내 돈을 내야 돼요. 내 돈을 500만 원, 1000만 원씩 내려고 그러면 그게 운전자 보험 한 30년치 이상 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는 괜찮아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근데 내가 억울할 때 안 보였는데 나 나중에 끝나고 난 데도 억울하잖아요. 지금 이 뒤늦게 감정에서 한번 싸워보고 싶다잖아요. 이미 버스는 다 지나갔어요. 벌써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처음부터 잘해야 됩니다. 사고 난 직후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억울하죠. 그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잘 싸워야죠. 그때 그제부터 포기하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재심을 할 수 있냐고 저한테 질문하셨는데요. 재심 사유는 아니고요. 처음부터 그냥 잘못됐고요. 그리고 그 변호사님이 나머지 450만 원 또 달라고 그러시는 거 그거는 본인이 잘 아세요. 변호사님 솔직히 하신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서 잘 마무리. 근데 끝까지 약정 1,000만 원 주기로 했잖아. 약속은 지켜야지. 그러면 나중에 소송 들어오면은 그때 판사한테 얘기 잘 해보세요. 네. 변호사비를 나머지 450원 줘라 말라는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근데 변호사는 사건을 맡았을 때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끝난 다음에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 변호사님 조그만 정성 보냅니다. 저는 거의 20년 가까이 20년쯤 안 됐어요. 포천 이동갈비를 명절 때마다 받습니다. 그분은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시면서요. 변호사가 무료 변론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료 변론했을 때는 고맙다는 소리를 거의 못 듣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무료 변론 많이 했어요. 무료 변론했던 사건 중에 고맙다는 소리 들어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수임료를 받고 그리고 수임료 조금 받고 한 사건 중에 고맙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어요. 수임료를 적지 않게 받았을 때 많다고는 얘기 안 하더라도요. 적지 않고 수임료를 받았을 때 그랬을 때 고맙다는 소리 듣습니다. 그 수임료보다 그 이상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리고 과정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결과가 잘 나왔을 때 그때 고맙다는 소리 듣는 겁니다. 그럴 때 보람이 느껴지는 겁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로 벌금 500만 원 그거는 사회생활에 전혀 지장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좋은 직장에 취업하시기 기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도 옛날에 그 운전자 보험 2021년도에 가입한 거면 지금이라도 요즘 걸로 바꾸세요. 왜냐? 앞으로 나 한번 교통사고 났으니까 이게 무슨 홍역 또는 천연두 그 예방접종하고 다르잖아요. 한 번 예방접종 받으면 한 번 다 이상 안 걸린다? 그게 아니잖아요. 교통사고 또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번처럼 제대로 운전자 보험의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2022년 이전 거 헛방이에요, 헛방. 2023년도 2월 이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전자 보험이어야 그래야 답답하고 억울할 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